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41분이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내용은 캐나다 금리, 기준금리 동결, 뭐 선행지수 반등,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런 내용을 좀 하려고 했으나 회원분들이 회원분들께서 전화가 좀 많이 왔습니다. 문자도 많이 와서 어, 어제 한 유튜버, 그러니까 강한국 씨가 하는 할 수 있다 알고 투자라는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라는 건데요. 그 방송 내용은 불황기에 상관없는 무적 전략 최초 공개편인데요. 이거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 채널은 자주 보거든요. 구독도 해놓은 상태고. 근데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분도 있었고, 혹은 이 내용이 너네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혹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거 맞느냐라는 문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보고 다시 다 연락을 드렸는데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 맞고, 저도 꽤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오래 전부터 좀 보고 있던 지표이긴 한데요. 일단 요것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어제 그 방송 내용은 뭐냐면 이게 계속 뭐 인버스 뭐 나오고 하니까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정리해 보면 코스피라는 코스피가 있잖아요. 코스피가 상승할 때 반대로 어 하락하는 인버스라는 ETF가 있잖아요. 그죠? 요 두 개, 코스피 상승하면 인버스는 하락하고 코스피가 하락하면 인버스는 상승하는 요 ETF, 각각의 요 ETF가 있는데 요 ETF를 활용하자라는 건데 뭐냐면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실수를 많이 하니 이것을 역이용하자 이런 논리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인버스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다라는 것은, 그죠? 매수한다라는 것은 시장 코스피가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코스피를 매수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매도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오른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오히려 인버스를 매수하는 거. 요 전략인데요. 이 전략을 실제로 테스트 해봤더니 단기 전략, 장기 전략, 연복리가 꽤 높게 나오더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또 하나 헷갈려 하셨던 건 뭐냐면 단기 전략 3, 5, 10, 20 요 전략은 뭐냐면 현재라고 봤을 때 오늘이 뭐 계산하려고 하는 현재라면 3일 전, 5일 전, 10일 전, 20일 전 요 숫자들이 있잖아요. 요 숫자가 뭐냐면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순매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요거에서 나온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매도가 100억인데 매수가 뭐 200억이다. 그럼 플러스의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네 개의 값을 다 더한 값이 플러스라면 아, 이거는 인버스를 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인버스를 사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는 코스피를 사자. 이런 전략이에요. 그리고 장기 전략은 10일 전, 20일 전, 60일 전, 120일의 어떤 순매수 나누기 순매도의 기준. 이게 요거 각각을 더한 거예요. 그 날짜에 각각을 더한 날의 값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뭐 알기 쉬울 것 같긴 한데 제가 요걸 조금 부연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그 내용 영상 자체도 너무 훌륭한 영상이긴 한데요. 사실 배경을 먼저 좀 설명드려 보면은 지금 요것이 어, 어제 그 방송에서 나왔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요거인데요. 요게 방향을 보면 대충 해볼게요. 대충 요런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반대 방향인지 한번 코스피를 눌러볼게요. 코스피를 눌러봤더니 코스피는 요런 모습이에요. 코스피는 요렇게.
거의 뭐, 그죠? 사실 뭐 똑같죠. 이 인버스니까 상품이. 그죠? 이렇게 가는 요것을 이제 이용하자, 요런 이야기인데요. 어, 요것이 나온 배경은 사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정도 전에, 예전에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상하게 삼성전자가 고점일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점을 치고 쫙 빠지는 요 순간,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쫙 사더라, 매수를 하더라. 그래서 다 물린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어떤 것과 연관지어서 나왔었냐면, 이거 분명히 어떤 세력이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이상한 뉴스, 요 고점, 삼성전자의 요 고점, 요 순간에 이상한 뉴스가 나오고, 그것은 세력이 뉴스를 퍼뜨리는 거고, 이걸 본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수해서 누군가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털어낸다. 뭐 이런 내용들의 근거로 사용됐던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그 당시 때 꽤 좀 신빙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그때 다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때 했더니 진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생각했더니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 지금은 저는 이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긴 한데요. 그것을 한번 화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투자자 동향에 투자자별 개인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죠. 이것을 더블 클릭하고 그다음에 순매수를 누적으로 바꾸고 금액으로 바꾼 다음에 저는 요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진하기를 좀 진하게 해보고 표현 방식을 선으로 해서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쫙 빠지는 순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쫙 사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갈 때마다 방향성은 조금씩 이렇게 거의 뭐 흡사할 정도로 반대로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저의 생각은 어떤 거였었냐면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매번 이렇게 큰 삼성전자를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 시장의 생리겠지만 어,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확률은 저는 한 95% 미만, 아니, 95% 정도가 투자자들 중에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5%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5%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5% 중에서 꽤 많은 숫자는 아주 선수급의 투자자인 거고 나머지는 일부 운이 적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요런 그때부터 나왔던 것이었고 저도 이것을 그래서 어, 예전에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당시 저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70% 이상, 한 80% 가까이가 맞았던 것 같았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숫자가. 근데 요것을 어떤 조건을 거니까 거의 95% 이상 거의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뭐였었냐면 요런 차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와 주가와 개인 투자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역으로 가는 이 차트들은 어떤 종목들이 많냐면 일단 대형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실적 우량주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아주 소형주라든지 뭐 테마주라든지 잡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포함한 종목들을 테스트해 봤더니 한 70% 정도 이상의 확률로 이런 완벽한 반대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런 소형주나 테마주나 실적 안 좋고 뭐 잡주들 뭐 이런 것들을 뺐더니 거의 90% 훨씬 넘는 숫자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잠깐 시가총액 순서대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시가총액 순서 1등인데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거의 반대죠. SK 하이닉스 반대,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의 반대로 가죠. 삼성 SDI, LG 화학, 그렇죠?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네이버, 기아, 포스코홀딩스,
좀 특이하죠. 요런 모습들. 끔 가다가 요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 거의 같은 모양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쭉 가는 경우들.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간혹. 근데 요럴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더 접근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보통 수급의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이게 뭔가 깨지는 거거든요. 수급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거품일 때이거나 테마성일 때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쫙 사는데 주가가 쫙 오르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더 접근하지 않고요. 그다음 또 볼까요? 뭐 카카오,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뭐 거의 비슷하죠. KB금융, 이건 뭐 너무 똑같죠. 삼성물산, 요거 좀 다르죠. 이렇게 특이한 종목들이 있어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전부터 잘 안 맞았고, 셀트리온도 잘 안 맞았었고, 에코프로비엠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쫙 사는데 주가가 쫙 올랐다. 이 말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즉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올라가는 어떤 테마성의 모습이 많아서 오히려 좀 피해야 되는 이런 저는 쪽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포스코케미칼, LG전자, LG전자 너무 데칼코마니죠. 신한지주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최근에 모양이 약간 그죠?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약간 깨졌다가 잘 맞죠? 거의 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어 LG 이거 좀 이상하게 되네요. 이게 가끔 보면 거의 잘 맞아요. 거의 잘. 근데 요것을 저희는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요 차트를 여기 I라는 부분을 여기 누르면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그 수급 이 주가와 이 수급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 아무거나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계속. 이제 거의 이제부터는 거의 일치하죠. 뒤집어 놨으니까. 그죠? 근데 뭐 테마주가 뭐 있을까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세비캠 뭔가 좀 달라졌죠. 그죠?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돌려봤을 때 보면은 주가가 오르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 성일. 요즘에 이런 배터리 테마주. 사실 아직 그렇게 큰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닌 어떤 이야기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세를 주도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활용을 할 때 이것을 뒤집어 놓고 다시 삼성전자로 가볼게요. 뒤집어 놓고 어, 이 모양이 차트 모양과 이 수급의 모양이 거의 같은 모양으로 간다면 정상적인 어떤 수급이다라고 판단하고 어, 어, 판단을 하는 것이고 무조건 이것 따라 매수 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상적인 수급이네라고 먼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합니다. LG화학을 펴봤을 때 이렇게. 근데 그 유튜브에서는 요런 전략이었죠. 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요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거의 뒤집어 놓으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보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이죠. 만약에 어 인버스가 상승한다. 그죠? 그러니까 인버스를 개인 투자자들이 요 방향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보면 이게 좀 뒤집으니까 좀 헷갈리죠. 이게 가끔 헷갈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오리지널 차트는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매도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어, 시장이 인버스가 상승한다. 즉 코스피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저도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버스가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코스피는 하락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코스피가 하락한다에 요 인버스 두 배짜리가 수- 매도하니까 그죠? 시장이 요거를 반대로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버스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인버스를 매도하는 거니까 우리는 시장을 사는 것이죠. 아, 시장을 매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을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자라는 것이죠. 아, 헷갈려요. 아무튼 이런 논리이긴 한 거예요. 진짜 정리가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저도 해볼게요. 인버스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코스피가 하락한다라는 뜻인데, 인버스가 상승한다 쪽으로 베팅하지 않고, 수급이 인버스가 하락한다라고 베팅한 거죠. 인버스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하락한다인 인버스에 투자하자라는 논리인 거예요. 아이고, 어렵죠? 사실 별건 아닌데, 그러니까 꼬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근데 그것을 이 수급대로 하면, 잘 맞긴 합니다. 이 수급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거 반대로 되면 헷갈리니까, 반대의 반대니까 헷갈리니까 삼성전자를 해볼게요. 이게 오리지널 차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 시장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순간들 있잖아요. 요런 순간들이 보이면, 아, 시장이 삼성전자가 하락한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베팅했으니까 나는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라고 베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던, 그래요. 이렇게 쭉 내려오던 개인 투자자들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요 근처에서 매도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쵸. 이렇게 보면 좀 편하죠. 아까 그 전략은 더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전, 5일 전, 10일 전, 20일 전에 요 순매수 나누기 순매도의 각각의 값을 더한 값. 그러니까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계속 엑셀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요 차트를 뒤집어서 아예 수급과 코스피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보는 요 차트인데요. 여기 일간 차트를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초록색 선. 요 초록색 선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거래량이 뒤집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넣어놓고 참고하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은 여기 제휴 전문가라고 여기 들어가서 평생 투자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이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그 강한구님 채널을 이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채널을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추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번 좋은 전략을 소개해 주셔서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 좋은 컨텐츠여서, 어, 뭐 조금 더 첨언하고, 뭐 추가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별것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대입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연락 주십시오. 예, 제 생각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